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공의 품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그 항상 같이 이게 따라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아까 그거 직전에 게 이게 지금 이제 없어진 남대문이고 아까 직전 게 종로의 풍경입니다. 종로. 지금의 종로의 풍경이고 이건 남대문 풍경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1910년도에 조선의 이제 자연 환경입니다. 이게 그때 1910년도에 우리가 보통 기점을 1910년도로 많이 잡아왔는데 요즘은 또 많이 좀 더 이제 40, 50년대까지 잡아보자 이런 뭐 또 하지만 하여튼 1910년도에 이제 서울의 풍경입니다. 네. 이때도 그 당시인데 이거를 왜 여기다 했냐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1910년도에 거의 그 산림에 그 자연에 돼 있는 나무가 굉장히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목가구의 일단 변화가 상당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고미술품의 목가구의 기점을 1910년 전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이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 이게 평양의 풍경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네, 다음 이게 전주의 풍경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가 굉장히 여려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구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참 그 애로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통영 풍경, 그 다음에 목가정 풍경, 그 다음에 도시 인근.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그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퍼져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가구의 그 전국 브랜드라 그럴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그 가구를 몇 개를 꼽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강화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전주장이 나왔고 강화에서 강화반다지가 나왔고 경기도에서 경기약장이 나왔고 그다음 해주에서 그 유명한 해주반이 나왔고 나주에서 나주반이 나왔고 그 다음에 통영에서 통영반이 나왔고 충주에서 충주반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부족반이라는 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거기서 교통의 요충지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그 가구나 이런 이제 그 민속품이 대표적인 게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기도 약장입니다. 뭐니 해도 가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건실하고 잘 만들고 모든 면에다가 이 섬세함을 깃들일 거는 경기도 지방에서 만들어져 있는 목가구가 항상 이게 잘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경기도 반다지, 경기도 약장, 뭐 이렇게 경기도 찬장, 뭐 경기도 3층장 이렇게 다 이제 경기도 지역인데 지금 경기도 약장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우스운 얘기로 뭐 저희 신우님이 저 을지로에 사시는데 옛날에 뭐 을지로가 뭐 강남에 뭐 5배인가 10배인가 그게 뭐 비쌌는데 요즘은 강남이 비싸고 을지로가 뭐 5배, 6배가 더 밑이 됐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이런 거를 하면서 이게 어떤 게 더 비싸고 앞으로 뭐 하면 근데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 지금 요즘 소위 말하는 달랑아리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만 옛날에 저희들 저거 했을 때는 연적이나 필세나 이렇게 이제 흔히 작은 소품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 달랑아리는 별로였는데 요즘은 뭐 달랑아리의 기준을 모두
도자기의 뭐 기준이 있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경기도 약장이 강화 반다지 값이 배였습니다. 경기도 약장이 한 300만 원 할 때 그러니까 강화 반다지가 300만 원 할 때 경기도 약장이 7,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도 약장하고 아마 비슷비슷하려나. 어쩌면 경기도 약장보다는 강화 반다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주택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내부의 어떤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도 약장, 그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강화 반다지입니다. 이게 이제 강화 반다지의 어떤 형을 완전히 갖추진 못했습니다. 지금 다리가 강화 반다지가 이렇게 이제 길목으로 있는 것 말고 다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장식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무쇠 장식이 4개가 들어있고 가운데가 호리병으로 돼 있고 이렇게 된데도 하나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공간과 장식의 비례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커서도 안 되고 더 작아서도 안 되고 장식이 덜해서도 안 되고 더 많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여백하고 장식의 비례가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보고 나서 다른 반다지를 보면 더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화 반다지 예찬처럼 하는데, 우리가 고미술품은 볼 때 최고를 보면 밑에 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연륜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맨날 가지고 이상한 얘기해서 저 양반 저거 하나만 항상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명품을 보면 그 명품을 중심으로 밑에 거는 쫙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콜렉터를 그러니까 할 때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부터 시작해야지 해서 10만 원부터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면 나중에 1000만 원짜리에 내 안목이 갔을 때 밑에 거는 다 그냥 허접스러워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그 명품이라는 게 가치 기준하고는 안 하지만 우리가 고미술을 하는 공부는 최고를 보면 밑에 게 다 보인다는 게 거의 정석처럼 이렇게 하셔서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거를 보면 도자기나 뭐 고미술이 다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다지로서는 아주 최고의 명품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주 지방에서 나온 아주 전주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전주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주장은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2층 전주장이 있고 단층 전주장이 있는데 요 2층은 또 위로 더 해서 공간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이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거에 입각해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반다지 보듬은 아마 이 구조가 좀 서랍이 있고 이래서 사람들한테 이게 좀 많은 게 단순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호응이 좀 덜 가서 이제 옛날에 비해서 조금 좀 덜합니다. 아주 전주장인데 까만 거는 이게 이제 상감이 들어가서 이렇게 까맣게 놓고 위에 이렇게 열어서 밑에 깊숙이 되는 게 전주장입니다. 다음. 이게 해주반입니다. 해주 지방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렇게 교역이 되기 전에 이제 그때는 이런 정도의 이게 해주반이 심지어 한 500만 원 이렇게 정도 했는데, 지금은 아마 한 절반 정도 가려나 싶습니다. 근데 숫자가 제한돼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쇠진되고 이러면 다시. 근데 아주 이런 거를 보면 저는 그냥 단순히 밥상, 무슨 소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하나의 어떤 조각품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움을 굉장히 주고 우리한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장인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냐면 절대 못 만듭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이게 500만 원도 너무 싸다는 생각. 제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조달청에서 문화상품 그거를 그 인간 무형문화재를 좀 육성한다 그래가지고 관공서에다 도록을 만들어서 다 돌려서 어느 관공서에서 뭐 외국을 갈 건데 뭐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도록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열개 주문하면 날짜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데도 날짜도 안 지키고 우리 돈 없으니까 성금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다 영세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런 거를 좀 육성할 수 있는 아주 대대적인 지원책이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명품을 다시 재현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장려하는 길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네, 다음. 옆에 판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거 물고기가 이렇게 뭐 도자기도 그렇고 이렇게 목가구에도 그렇고 그 고기가 주는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이게 뭐든지 기물에 고기가 들어가면 뭐 값도 많이 이렇게 평가되고 이렇습니다. 해주발입니다. 다음. 이게 개자리 소반인데 옆에 이 뚫린 이 선이 너무너무 아주 시원스럽고 이 다리에 그 유연하게 흐름이 너무 아주 해서 이것도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조각품을 보는 것 같은 정말 이런 아름다움을 이런 거는 정말 어디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봐도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더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주는 그런 작품인 듯 싶습니다. 다음. 이것도 그런 소감입니다. 저렇게 그 위에 전에다가 파서 넣고 또 밑에다가 이렇게 골을 쳐가지고 혹시라도 뒤틀림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요게 나주반 종류입니다. 나주반인데 그 옛날 사람들은 대나무를 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조, 절개, 변함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상징해가지고 그냥 나무에다가 요거를 대나무 연상을 해가지고 다 이 가구로 판 겁니다. 그리고 저기다 위에다 한 것도 이런 게 보기도 드문 명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소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이게 돼 있는 각도가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나주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주 지방이 그게 이제 교통이 원활하고 이래서 굉장히 목가구가 반다지도 그렇고 소반도 그렇고 나주에서 상당히 좋은 그 명품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충주반이라는 겁니다. 충주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명을 제일 많이 한 게 소반하고 반다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다지는 어떻게 해서 구별하냐 그러면 장식의 모양을 보고 이제 뭐 전라도보다 제주도보다 경상도보다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반다지의 그 모양만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계시면 금방 보면 아 이건 어느 반다지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것도 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명 충주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충주반이라고. 네, 이런 다리가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정말 뭐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걸 보면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이런 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로 만든 거는 절대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가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 측면과 윗면이 이렇게 짜맞추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못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나무와 나무끼리 뭐 턱 맞춤, 뼈 맞춤 여러 가지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게 불안하면 대나무를 가지고 못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절대 나무로 만든 거에는 그런 금속으로 된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위로 해가지고 턱으로 맞추는 턱자이고, 다음 이게 연기.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동자 같은 데 쓸 때, 그러니까 아까 장이나 농에 동자를 쓸 때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네, 다음 요거는 파서 저걸 집어넣는 장부자임이라는 겁니다. 요건 턱자임. 사계. 이건 반다지 같은 거 할 때 측면하고 윗면 같은 거 끼워서 맞힐 때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짜서 맞춰서 들어갈 정도면 한 치에 정말 0.01%의 오차도 없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옛날 장인들이 하나를 만드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과 공력이 굉장히 필요했겠죠. 네. 이것도 아까 강화반다지가 아까 거는 다리가 없는데 원래 전형적인 강화반다지는 다리가 이렇게 생겨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뭘 보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듯이 전체적인 그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다지는 장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왜 강화반다지는 다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생겼냐고 해가지고 하는데 장식의 비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더 중요한 건 내가 봐서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누가 봐도 10사람이 봐도 똑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명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게 아까 강화반다지에 이 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다지라고 생각하면 보통 옷이나 넣어놓고 뭐 이런 거를 넣어놓던 게 반다지가 아닌가 했는데 이 반다지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고비라는 건 집안의 중요한 문서, 무슨 땅 문서, 집 문서, 막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문을 닫아서 그걸 채우면 되니까 이거는 아주 집안의 중요한 그런 것들을 넣어놓던 거라고 이제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다지가 강화반다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고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있는 거는 정말로 상당히 귀합니다. 아마 강화반다지가 100개 있다면 한 20개 정도 그런 비율로 보실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귀하다 그러면 좀 더 가치 기준은 좀 더 높아지겠죠. 네, 다음 요거는 진주 반다지입니다. 경상도 쪽인데 경상도 쪽의 흐름은 그러니까 아까 강화반다지 보시다가 이 반다지 보시면 조금 뭔가 비교가 되실 겁니다. 이 반다지도 뭐 그대로 침도 살아있고 나름대로 좋은데 이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소박하고 이렇게 정이 가는 거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귀티가 나고 귀족적인 티는 좀 덜하고 왜냐하면 장식의 두께도 얇고 너무 많고 여백이 너무 많아서 좀 심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반다지 앞에 저런 들쇠가 있고 저런 게 주로 경상도의 반다지는 저 장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게 뭐 밀양 반다지, 양산 반다지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통 반다지가 강화 반다지 있고 밀양 반다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밀양 쪽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경상도에는 가면 밀양 반다지를 가장 우선으로 칩니다. 밀양 양산 반다지. 그야말로 가격으로 비교하자면 강화 반다지가 1억일 때 밀양 반다지가 경상도에서 8,500씩 이렇게 팔린 그런데 심지어 심한 얘기로 경상도에 가서 강화 반다지가 밀양 반다지보다 뭐 양산이나 밀양 반다지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그야말로 매 맞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 경상도 사람은 또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밀양 반다지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여성스럽다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그 밀양 반다지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여인이라고 그러고 강화 반다지는 아주 잘생기고 준수한 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좀 특색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제 국화정에다가 이게 노쇠로 하고 또 못도 여기 장식에 부착되는 목도 이게 같이 대비를 이루게 다 일부러 그런 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 반다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양산 반다지, 경상도 반다지입니다. 근데 이게 정첩에 그 투각으로 이런 장식이 없기 때문에 반다지는 아주 준수하고 잘생겨 보여도 뭔가 조금 둔한 느낌이, 좀 답답하고 둔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반다지의 뭐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네, 이것도 반다지입니다. 반다지인데 이것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의 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무의 결이 아름답다 보니까 그 나무의 아름다운 결을 살리기 위해서 장식은 이게 뚜문뚜문하게 놓여가지고 나무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반다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고창, 전라도의 고창 반다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고창 반다지가 아마 반다지 중에 제일 값이 싸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값이 굉장히 쌉니다. 진짜로 이거는 얼마 전까지는 뭐 한 1, 200만 원 정도 줘도,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여백이 많고 너무 그냥 장식은 이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한 매력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반다지도 나름대로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을 구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그 나무를 넣고 짚을 넣어가지고 또 몇 년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소금물에다가 담궜다 뺐다 해가지고 집에 그 집 곁에 광에다가 판재를 매달아 놔가지고 몇 년을 입고 나서 그 속에서 나무에서 갖고 있는 진이 다 빠지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가구가 만들 때가 됐다 했을 때 이 가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이 지금 뭐 대패로 쫙 뭐 기계를 펴가지고 촥촥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가구가 조금 그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게, 옛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집에서 뭐 겨울에 군부를 떼고 이런 정도인데 요즘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정말 사람도 시달려서 지내지 못할 정도로 맥을 못 추는 정도에서 이 가구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가 숨을 쉰다 그러는데 이제 여름에 장마 때는 좀 늘어났다가 또 겨울에 건조하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숨을 쉰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무가 갑자기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집에 있다가 아파트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사람도 맥을 못 추는데 나무들 어떻게 맥을 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 나무에 좀 겨울에는 유난히 기름을 많이 발라줘서 그게 이제 습도 역할을 하고, 속에는 이만한 대접 같은데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이 속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꽃에 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쓰면 절대 이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가구가 뭐 아파트에 들어가면 뒤틀리고, 근데 가구가 뒤틀리고 싶어서 들어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게 뒤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거를 갖고 하는 사람의, 왜 집에서 난을 좋아해서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 맨날 물 주고 뭐 항상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해서 그게 정말 꽃을 피우듯이 이런 가구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우리가 이게 해서 이렇게 가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라도 지방 건데 위에 문갑하고 밑에 반다지가 혼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혼용으로 돼 있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도 나무 결이 상당히 이게 결이 곱고 아름다우니까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장식을 단순하게 써가지고 나무에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 요게 전라도 반다지입니다. 네, 전라도 반다지는 제주도 반다지하고 좀 비슷한 게 아마 그때 이제 같은 영역권이라서 이제 뭐 장식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반다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조선시대의 투박한 맛이 그대로 그 나무에 배어 있고 장식에 돼 있어가지고 호평받는 반다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강원도 반다지입니다. 강원도는 그 나무가 비교적 제일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파급 효과라는 게 그 지역에 솜씨가 좋은 장인이 있고 여기는 뭐 목장, 뭐 치장 이렇게 장식장 이런 장인들이 근데 강원도는 다 강원도 이 반다지입니다. 근데 나무도 다 거의 이런 건 딱 이 형이 이 강원도 반다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강원도 반다지도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상상외로 가격은 그렇게 저간 편이 아닙니다. 네. 다음. 이게 어디 것 같습니까? 예. 저 위쪽이죠. 평안반다지인데 우리가 이것 말고 이렇게 여성들 치장용품이나 홀레 같은 거를 그 북한에서 나온 책들을 보니까 그쪽은 사람들의 성향은 굉장히 이게 좀 남성분들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이 반다지는 그런 거를 내고 이 치장도 홀레 같은 것도 보면 북한에서 나온 액세서리 그러니까 이런 장신구도 북한 쪽에 건 굉장히 커요. 뭐 이 모든 게 그쪽은 굉장히 그런 게 아주 거대하다 그럴까 이렇게 아주 커서 이게 평안도에서 나온 반다지인데 굉장히 장식 효과는 있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저는 생각해야 될 게 사실은 이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생각이 그동안 너무 익숙해 오지 않아서 근데 옛날에도 교류가 되기 전에 이런 반다지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이런 것 말고 무슨 장식품이라든지 수혜품이라든지 무슨 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에서는 이건 뭐 조금 이렇게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거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알아야 될 우리의 동족이니까 그런 선입관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것도 숭숭이지만 그쪽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무쇠는 무쇠대로의 특징이 있고 아까 백동인데 백동은 백동대로의 나름대로 굉장히 시각적이고 이렇게 아주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거를 내는 데는 아주 좋은 반도인데 이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한때 가격이 그러지만 요즘 또 시장이 이렇게 안정돼 가지고 이외로 고미술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냥 뭐 도자기가 어디서 와가지고 한 20개만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 10년쯤 됐나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도자기가 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굉장히 싸서 제가 몇 개 샀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일본에서 전자용품을 가득 싣고 북한에 가가지고 그 전자용품 주고 그 도자기들을 다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게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와서 그때 이게 그냥 좀 싸더라고요. 쌌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딱 떨어지니까 또 값이 그것처럼 우리 고미술 시장이 생각보다 더 지금 현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동으로 된 함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우리가 옷장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오동나무라 그러는데 오동나무는 옛날에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라는 이제 특성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집안에 따르려면 뭐
애박을 키우고 오동나무를 심어라는데 그 딸이 한 15살쯤 한 15년 정도 되면 이 나무를 켜서 가구를 만들 정도로 이 오동나무는 좀 유일하게 빨리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나무 자체가 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결이 또 유난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을 내는 방법은 오동은 인두로 지지거든요. 이게 불에 달궈가지고 인두로 나무결을 쫙 지지면 그 나무의 여름 부분은 타고 그 다음에 그 강한 성향은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 결이 이렇게 그대로 생기는 그런 역할을 해서 조선시대는 선비들이 이 오동나무가 소박하고 좋다 그래서 뭐 서안이라든지 뭐 문방사오나 이런 걸로 오동나무로 많이 썼습니다. 네. 이것도 오동나무로 된 2층 농입니다. 무쇠로 장식이 되어 있고 정말로 진짜 검소한 이거를 보면 아주 검소한 집안에서 정말 그 아주 검약한 그런 냄새가 이 가구에서 쓱 배어나오듯이 우리 그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층 농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동자입니다. 이게 동자가 가늘고 다리도 이렇게 아까 충주반처럼 구족다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나무에는 생칠이, 오칠이 그대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그 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옆에 측면 같은 데는 다 오동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2층 농인데 이거는 나무가 휘가사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무슨 제주도의 바닷속에서 뭐 자란 나무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나무가 군역이 이렇게 송송 뚫려가지고 굉장히 좀 귀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그 해안가 중심에서 이게 수종해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면서 해풍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실하게 자라지 못하고 좀 패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란 그런 나무의 종류라서 아주 이게 문갑이나 또 선비들이 쓰는 이런 사방탁자 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자는 아까 거보다는 굵어가지고 그리고 장식도 백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대는 한 120, 3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선은 상감이 돼 있고 이 가운데 보통 우리가 요 가운데 요 선이 이렇게 쳐 있는 게 이게 보통 경기도 지방에서는 3층장이나 2층장을 만들 때 저 선을 꼭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식 이전에 저런 공력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기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들여서 만든 그런 공예 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전형적인 통영 3층 농입니다. 예, 요 단위 3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영에서는 자개가 유명해서 나전으로 만든 그런 가구가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는 거기에 이런 가구를 만드는 그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는 주로 이런 스타일의 장을 농이나 장을 통영에서 많이 지배적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한 100년에서 한 120년 정도 이렇게 봐도 되지만은 아주 이게 전형적인 통영농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감나무, 이제
감나무인데 그 나무 자체에 까만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만든 3층 장입니다. 근데 이 3층 장은 보시다시피 아까 그 휘가사로 만든 2층 농고등도 동자가 훨씬 더 가늡니다. 그리고 장식이 아까 저기 휘가사로 만든 2층 농은 이게 동자가 붉으면서 장식이 백동인데 이거는 동자가 가늘면서 장식이 노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연대가 한 100년 가까이 앞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크기가 안 나와서 아쉬운데 굉장히 폭은 좁습니다. 이렇게 폭이 좁고 3층이니까 이런 정도의 가구를 집안에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천장의 높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그래도 사대부에서 방가에서 아주 번듯한 집안에서 놓고 사용했던 그런 가구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반드시 요게 있는 거는 경기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띠를 이렇게 둘러서 작업을 쳤는데 경기도 2층 아주 소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위에 이게 들쇠에도 박쥐가 붙어 있고 아주 다리까지 제대로 규모 있게 잘 짜여진 경기도 지방의 2층 장입니다. 요거는 3층 장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무슨 내사 3층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명 손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진에 이게 안 나왔지만 이 동자에는 빨간 게 다 돼 있다가 없어졌고 또 가운데 앞바탕에 8개의 문양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있어가지고 사대부가나 그 이상의 지체 높은 집에서 쓰여졌던 장이고 시대도 측정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자라고 하는데 동자에서 이게 안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는 훨씬 더 시대를 높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이 150년인데 저렇게 또 안이 파여 있다 그러면 한 50년을 더 플러스 시켜서 보니까 200년 남짓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바탕의 노쇠 장식이 정말 잘 닦아놓으면 금으로 도장되어 있는 게 붙였을 정도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가까이 이제 클로즈업해서 지금 다음 요게 이제 내사 3층 장인데 이거 이제 궁중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 이제 궁중에 했는데 이게 동자가 이게 굴리지 않고 일자 동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꽤 동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모던화 됐다는 이렇게 굴리는 게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가구도 상업화가 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상업이 이게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조선시대 목가구도 누가 언제가 끝이고 언제가 시작이냐 그런데 시작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태초에 이제 있지만 끝은 제가 보기에 조선시대 목가구의 끝은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목가구는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일제강점기에 와서 일본인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는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 목가구의 형태에서 일본 사람들이 성향이 있는 거를 더 가미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인들은 그거를 팔기 위한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지금도 확연히 다른 거는 조선시대 목가구,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의 목가구가 확연히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목가구는 마지막에는 이런 장식의 과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데 왜 복잡하게 가느냐? 이제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지혜가 발달하고 이게 안목이 생기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많이 넣다 보니까 더 아름답고 괜찮아 보여서 막 그걸 많이 넣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많이 넣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막 놓게 되면 이제 아름다움이 딱 깨져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조선시대 목가구의 끝이면서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 구미에 맞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외람될지 모르지만 일본이 우리가 그 강점기에 들어서 우리의 정신도 앗아갔지만 우리가 하는 이 문화나 모든 거를 그 사람들한테 지배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맥은 완전히 단절되고 없어진 게 그 우리의 아픈 그 당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궁중인물전시관에 이게 돼 있는 거지만 이제 마지막 조선시대 구한 말에 궁중에서 이제 상업화가 돼 가는 즈음에 만들어진 그런 이것도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아까 이거하고 저거의 좀 다른 점은 그 앞에 조금 해보실래요? 그 앞에 요거하고 그 앞에요. 손장 아니 그 앞에 더 앞에요. 요거는 지금 이거 노쇠 장식 아까 크로즈업 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 지금 똑같은 노쇠 장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으로도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게 거의 황금색에 가깝게 색깔이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궁중임을 그거 잠깐 보여줘요. 예. 요거 아니 그거 말고 요걸 보면요. 지금 사진으로도 정말 자세히 못 봐서 안타까운데 색깔이 다릅니다. 똑같은 노쇠 장식이라도 이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앞선 거는 굉장히 광택이 더 나고 쇠를 만져도 연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떤 그 쇳물이 불필요한 쇳물이 시대가 간 거는 다 빠져버려서 정말 그 액기스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거는 잔물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장식을 만들 때 연마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미술을 할 때 시대가 앞서고 좋은 게 왜 좋으냐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다지도 무쇠 반다지를 만들어서 그 무쇠 장식이 옛날 거 있고 여기 정첩이 하나 도망가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더 좋은 쇠를 가지고 더 만드는데 한 5년, 3년 정도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만 색깔이 녹이 싹 씁니다. 속일 수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옛날에 그 조상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궁중. 요 아까 그거에는 안에 이렇게 금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도 오칠이 돼서 이거 문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도 그런 좋은 장은 문을 열면 안에 오칠이 되고 그자 거기다가 뭐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요거 경기도 전형적인 3층 장입니다. 근데 지금도 아까도 보셨지만 이 노쇠 장식의 색깔의 변화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대가 왔으면 더 반짝거리고 광이 나고 시대가 뒤떨어지면 뿌리뿌리 해가지고 이게 닦았다고 해서 그 색이 나오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네. 요거는 경기도 찬장입니다. 찬장. 아주 사대부에 가해서 정말 요건 오동으로 아까 제 오동에 길들이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길을 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냥 오동나무를 하면 이런 결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두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이 오동을 이게 이 면에다가 이렇게 인두질을 합니다. 그러면 타고 들어가는 거는 싹 타고 없어지고 이렇게 이 결이 남으면 거기다 오칠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이 맛을 살리기도 하는데 이 지금 오동나무 이거는 오칠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 오칠해보면 이 결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냥 이거는 다시 들기름이나 이런 거를 바르면서 살짝 거기다가 오칠에 흑칠 같은 고기만 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거예요. 다음 요 안에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장이니까 옛날에는 책을 세워놓지 않고 다 이렇게 막 이것도 전형적인 2층 책장입니다. 비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목가구의 특징은 굉장히 그 통일감, 일체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서안이나 책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위에 비가 올라가서 이렇게 선을 두면 밑에 다리도 반드시 불렸습니다. 위에 판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면 다리는 뻗정다리로 그냥 내려옵니다. 절대 그게 이제 어쩌다 혹 가다가 그게 그 룰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충실하려고 우리 옛날 자기들은 굉장히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가 잘 되죠. 위에도 굴리면 밑에도 굴리고 위에가 일직선이면 밑에도 직선이고 이런 일체감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요 옆에 여기 귀를 받쳐주는 거를 풍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게 풍혈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갈는지 모르지만 저게 지금 선 그어서 저렇게 그 이거를 보완해 있는 그 풍혈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그게 상당히 아름다움을 주고 정말 그 온갖 예술의 어떤 경지를 다 섭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솜씨가 아닌가. 소반, 일주반입니다. 이건 정말로 이 나무 하나 가지고 그 나무 하나에서 이 조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우리 그 선조들이 정말 재주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상입니다.